한국 조선업? 특별할 게 없습니다. 독일 최고의 해군 산업 분석가 요한 하르츠는 단언했습니다. 그는 숫자로 세상을 재단하는 사람이었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기계라고 불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가 정확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해군 조선소 재건을 한국에 맡긴 겁니다. 하르츠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실패할 겁니다. 일정 지연, 예산 초과. 그는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거제도의 풍경이 그의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섬 전체를 덮은 크레인의 숲, 수천 명이 조용히 움직이는 정밀한 시스템. 이건 불가능한데. 그의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요한 하르츠라고 해요. 올해 43살이에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한 해군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아주 단순해요. 숫자를 보고 보고서를 쓰고 전 세계 조선 산업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일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요. 샤워를 하고 회색 정장을 입거나 파란색 셔츠를 골라 입어요. 버터 바른 토스트를 먹고 설탕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7시 43분에 정확히 사무실에 도착해요. 제 사무실에는 큰 창문이 있어요. 그 밖으로 엘베강이 보여요. 배들이 천천히 물 위를 지나가요. 아주 평화로워 보여요. 예측 가능해 보여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여기서 일한 지도 벌써 15해가 됐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사람은 실수를 해요. 사람은 감정 때문에 흔들리고 마음도 바꿔요. 하지만 숫자는요? 숫자는 항상 진실을 말해요. 제 책상 위에는 많은 폴더가 있어요. 각각 다른 나라의 조선 산업 정보를 담고 있는 폴더예요. 독일,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 한국 폴더는 얇아요. 한국을 이해하는데 많은 페이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작아요. 조선업 호황기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일본 기술을 베꼈고 값싼 노동자를 썼어요. 그게 다예요. 특별한 것도 인상적인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동료들은 가끔 저를 기계라고 불러요. 제가 잘 웃지 않는다고 해요. 사람보다 데이터에 더 신경 쓴다고 말하죠.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계는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밤사이 들어온 선사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때 새 이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재건평가 필요. 저는 즉시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발신자는 제 상사와 독일 국방부였어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어떤 프로젝트를 평가하라고 했어요. 미국이 필라델피아의 오래된 해군 조선소를 다시 짓고 있다. 거의 30년 동안 폐쇄돼 있던 그 조선소를요. 흥미는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 기업 한울마린이 재건을 총괄하도록 선정됨.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었어요. 한국이요? 미국 해군 프로젝트를 이끈다고요? 저는 진짜로 웃음이 나왔어요. 제 사무실은 원래 아주 조용하거든요. 제 웃음소리가 저 자신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건 분명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을 가진 나라예요. 한때 수백 척의 전함을 만들어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안경을 벗고 천으로 닦았어요. 다시 쓰고 이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메일은 계속 이어졌어요. 미국 해군과 독일 국방부가 공동평가를 원한다고 했어요. 저보고 필라델피아로 가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래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창밖 엘베강을 바라봤어요. 컨테이너선 하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쉬운 일이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과가 뻔했거든요.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재건한다고요? 분명 엉망일 거예요. 일정 지연, 예산 초과, 그리고 아마도 실패. 저는 모든 걸 기록할 생각이었어요. 아주 철저한 보고서를 쓸 계획이었어요. 이런 프로젝트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설명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어요. 맨 위에 제목을 적었어요.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평가 마이너스 예상 결과. 그리고 저는 쓰기 시작했어요.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누구 한 명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전혀 모른 채 있었어요. 2주 뒤에 저는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어요. 택시가 저를 텅 빈 거리들 사이로 데려갔어요. 창문이 깨진 오래된 공장들, 녹이 잔뜩 올라버려진 창고들. 이 도시는 한때 미국 해군 전체의 배를 만들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잊힌 것처럼 보였어요. 조선소는 더 심각했어요. 저는 입구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그대로 멈춰 서 있었어요. 몇 년째 움직이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오래된 건물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콘크리트 틈 사이로 잡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죽어있는 공간 같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저에게 걸어왔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고 짧은 회색 머리에 굵은 팔을 가지고 있었어요. 손은 오랜 현장 노동의 흔적처럼 거칠었어요. 독일에서 온 분석가시죠? 저는 브라이언 오스틴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어요. 그의 악수는 힘이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조선소를 걸으며 저를 안내했어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것저것을 가리킬 뿐이었어요. 오래된 용접 스테이션, 고장난 장비들, 예전엔 배가 지어졌던 텅 빈 도크 같은 것들이요. 마침내 그는 걸음을 멈추고 물가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한때 세계 최고였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이 꼴이죠. 저는 태블릿에 메모를 했어요.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제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곳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죽은 곳이었어요. 잠시 후 미국 해군 장교가 도착했어요. 이름은 잭슨이었어요. 완벽하게 정돈된 제복을 입고 있었고 말투도 자신감 넘쳤어요. 하르츠 씨, 필라델피아는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이해하시려면 기술이 어디서 오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제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디죠? 한국 거제도입니다. 한울마린에 본 조선소가 있는 곳이에요. 보고서를 쓰시려면 먼저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거의 갈 필요 없다고 말할 뻔했어요. 한국을 왜 가야 하죠? 뻔하잖아요. 평범한 조선소 하나 있을 거고 특별한 건 없을 거고 그냥 값싼 노동력에 빌린 기술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보고서는 완전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가겠어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흘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엔 작은 비행기로 부산으로 갔고 차를 타고 해안까지 이동했어요. 그리고 헬리콥터를 탔어요. 헬리콥터 조종사가 헤드셋을 통해 저에게 말했어요. 거제도까지 5분 남았습니다.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파란 바다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작은 어선들이 흰 물길을 남기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그러다 섬이 보였어요. 처음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눈을 깜빡이고 안경을 고쳤었어요. 창문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섬 전체가 크레인으로 덮여 있었어요. 크레인이 몇 개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수십 개, 아니 어쩌면 수백 개. 금속으로 된 거대한 숲처럼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그 사이로 엄청난 크기의 선체 블록들이 보였어요. 몇몇은 아파트 크기였어요. 그 블록들이 섬 전체를 가로지르는 레일 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더 낮게 내려갔어요. 이제는 작업자들이 보였어요. 수천 명은 되어 보였어요. 용접 불꽃이 시설 곳곳에서 별처럼 튀고 있었어요. 다양한 단계에 있는 배들이 보였어요. 막 시작된 것도 있고 거의 완성된 것도 있었어요. 섬 전체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독일의 조선소들을 방문해봤어요.
네덜란드도, 일본도. 중국 시설들은 위성 사진으로 분석했어요. 지구상의 모든 주요 조선국 정보를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풍경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규모도, 조율도,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량도 모두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본사 건물 근처 착륙장에 내렸어요. 로터가 천천히 멈췄고 문이 열렸어요. 뜨거운 공기가 밀려왔고 바닷바람과 용접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흰 안전모를 쓰고 작업용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자세는 완벽하게 곧았고 표정은 침착하고 진지했어요. 제가 헬리콥터에서 내리는 모습을 평가하듯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손을 내밀었어요. 하르츠 씨. 저는 한울마린의 최고 기술 책임자 정세린입니다. 거제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의 악수는 단단하고 짧았어요. 웃음도 가벼운 인사도 없었어요. 아주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태도였어요.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아주 오랜만에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불확실함. 한국은 모방 산업이고 빌린 기술로 성장했다고 확신하며 내렸던 모든 예측, 모든 결론, 모든 분석이 혹시 처음부터 완전히 틀린 건 아닐까? 정세린 씨가 저를 조선소 내부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거대한 기계들로 가득 찬 건물들을 지나 걸어갔어요. 모든 게 깨끗했어요. 모든 게 정돈돼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서두르는 기색은 없었어요.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유럽 조선소에서는 항상 소음이 가득해요. 누군가가 지시를 소리쳐 외치고 감독들은 일정 때문에 다투고 어떻게든 통제되는 혼돈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거의 조용했어요. 우리는 한 용접 스테이션 앞에서 멈췄어요. 로봇 팔 하나가 강철 빔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외과 의사의 손처럼 매끄럽고 정확하게 용접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자동 용접이에요. 정세린 씨가 설명했어요. AI가 온도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해요. 금속의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 보정하죠. 저는 유심히 지켜봤어요. 용접선은 완벽하게 곧았어요. 빈틈도 없고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도 없었어요. 불량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0.2% 미만이에요. 저는 그걸 기록했어요. 하지만 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독일 조선소에서는 2% 이하만 나와도 최고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다음 스테이션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에서는 엑스레이 기계가 완성된 용접 부분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금속 내부 구조가 선명하게 보였고 기술자가 그것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차 허용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최대 2mm예요. 2mm. 연필심 두께 정도예요. 저는 한국 조선 산업 데이터를 15년 동안 분석해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종이 위 데이터와 실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야외 조립구역으로 나왔어요. 거대한 선박 블록들이 조립되는 곳이었어요. 수백 톤짜리 블록을 크레인이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태블릿과 레이저 측정 장비를 들고 있는 작업자들의 안내에 따라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우리 근처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어요. 회색 머리에 감독용 조끼를 입고 있었고 오랜 세월 야외에서 일한 사람만 가진 주름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정세린 씨가 소개했어요. 이분은 김태중 감독님이에요. 30년 동안 함께 일하셨어요. 김 감독님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몇 분 동안 크레인 작업을 지켜봤어요. 모든 움직임이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했어요. 블록이 제 위치에 내려갔고 딱 맞았어요. 추가 조정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던 질문을 꺼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작업하시나요? 이 정도의 정밀도면 비용도 더 들고 시간도 더 걸릴 텐데요.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면 기준을 5% 정도 낮춰도 충분히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김 감독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은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배에는 수천 명의 생명이 타요. 하르츠 씨. 작은 실수 하나, 약한 용접 하나, 부주의한 측정 하나, 그게 사람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배를 올려다봤어요. 우리는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로 저를 세게 때린 것 같았어요. 책임. 제 분석 경력 내내 저는 그 단어를 보고서에 써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효율성, 비용 대비 효과, 허용 가능한 위험도, 생산량, 시장 경쟁력 같은 단어들만 썼어요. 깨끗하고 전문적이고 인간의 결과를 스프레드시트와 그래프 바깥에 내버려두는 단어들. 그런데 이 사람은 저에게 그 단어들이 불완전하다고, 어쩌면 솔직하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조선소가 내려다 보였어요. 밤인데도 불빛이 환했어요. 작업은 24시간 교대조로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써놓은 보고서 초안을 봤어요. 방문하기 전에, 아무것도 보기 전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적어둔 결론들을요. 한국 조선업은 주로 비용 우위와 빌려온 기술에 의존한다. 저는 그 문장을 5번이나 읽었어요. 그리고 삭제했어요. 대신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어요. 15년 경력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믿어온 숫자들은 오늘 본 현실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어요. 제가 의존하던 데이터는 정작 중요한 것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세린 씨의 흔들림 없는 기준. 김태중 감독님의 책임이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한마디. 그리고 그 거대한 시설 속에서 조용히, 정확하게 움직이던 수천 명의 작업자들. 그들은 제가 한 번도 측정해보지 않은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커리어 전체가 한순간에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 조선소의 불빛은 계속 빛나고 있었어요. 작업은 계속됐어요. 정밀함도 계속됐어요. 책임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하든 못하든. 3달이 지났어요. 초가을 무렵, 저는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왔어요. 택시는 지난번과 똑같은 길을 따라 도시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소를 2번이나 확인해야 했어요. 여기가 정말 그 장소일 리가 없었어요. 녹슬어있던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들에는 새로운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부두 곳곳에는 새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태블릿을 들고 스테이션 사이를 바쁘게 오갔어요. 공기에는 용접 냄새와 갓 굳은 콘크리트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죽어있던 조선소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저는 메인 시설을 걸었어요. 미국 용접공들이 한국 엔지니어들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경쟁하는 게 아니었어요. 협력하고 있었어요.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의 작업을 확인해주고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서로 알아듣는 손짓을 섞어가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었어요. 브라이언 오스틴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이번엔 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지난번엔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하르츠 씨.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변화가 정말 놀랍네요. 제가 말했어요.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인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우릴 대체하지 않았어요. 우릴 무가치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잊고 있었다는 걸 보여줬어요. 우리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때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이름은 박민수였어요. 30살쯤 돼 보였고 편안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브라이언 팀은 기본기가 정말 뛰어나요. 박민수가 말했어요. 필요했던 건 더 좋은 시스템 뿐이었어요. 지금은 저희도 배워요. 그 둘이 함께 걸어가며 용접 관통 깊이 같은 기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언어. 그런데 잘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묶여 있었어요. 제가 가슴 안쪽에서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처음 방문한 지 6개월 뒤 새 프리기탐이 완성됐어요. 저는 잭슨과 검사 총책임자와 함께 부두에 서 있었어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었어요.
회색의 선체가 단단하고 완벽해 보였어요. 햇빛이 선체에 반짝였어요. 검사관은 2주 동안 모든 걸 점검했어요. 모든 용접, 모든 시스템, 모든 치수를요. 최종 보고서는 12페이지였지만 요약은 단 한 문장뿐이었어요. 제가 평가한 해군 함정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제작된 선박입니다. 배의 엔진이 켜졌어요. 배가 매끄럽게 부두를 떠났어요. 승조원들이 갑판 위에 서 있었고 선미에는 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잭슨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일정보다 6개월 앞당겨 완성. 예산 내 완공. 주요 결함 제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가 물살을 가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가 예측한 모든 게 틀렸어요. 제가 믿었던 건 모두 불완전했어요. 함부르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처음 썼던 보고서가 그대로 있었어요. 필라델피아에 가기 전, 거제도를 보기 전, 아무것도 이해하기 전 쓴 그 보고서. 저는 전부 삭제했어요.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단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한국의 조선 성공은 전통적인 경제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노동 비용이나 기술 이전 같은 요소도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진짜 경쟁력은 더 깊은 곳에 있다. 효율보다 책임을 우선하는 제도적 태도.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기준을 중시하는 문화. 개인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철학. 저는 잠시 멈췄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직업 인생에서 가장 쓰기 어려운 문장을 적었어요. 필자는 이전에 한국 산업을 파생적이며 특출하지 않다고 평가했으나 그 평가는 전면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는 한국의 한계가 아니라 서구 평가 체계의 분석적 편향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그리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새 단어. 단순한 단어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걸 뒤흔드는 말이었어요. 저는 문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보니 구름들이 흐르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여전히 사실이에요. 하지만 숫자가 진실의 전부는 아니에요. 정세린 씨는 저에게 탁월함이란 효율이 아니라 필요성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브라이언 오스틴은 자부심과 겸손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김태중 감독님은 책임은 비용이 아니라 기반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한국은 제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스프레드시트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측정값이라는 걸요. 비행기가 함부르크에 도착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샤워를 했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설탕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를 마셨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7시 43분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에 앉아 엘베강을 바라봤어요. 컨테이너선이 천천히 물 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사무실도 같았고 제 루틴도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책상 위 한국 폴더를 열었어요. 여전히 얇았어요. 겨우 몇 장뿐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빈 페이지에 새로 적었어요. 한국 마이너스 추가 연구 필요. 그 아래에 이렇게 썼어요. 이전 결론 불완전.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이렇게 썼어요. 추천사항 숫자가 말하지 않는 것을 배울 것.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 문장들을 오래 바라봤어요. 동료들은 여전히 저를 기계라고 불러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보고서를 읽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 다르게 바라봐요. 빠진 건 없는지, 측정되지 않은 건 없는지, 효율 뒤에 숨어있는 책임은 무엇인지.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작은 섬에서 15년 동안의 분석 경력이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걸 배웠거든요. 진실은 숫자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왜 정성을 들여 만드는지. 그곳에 진실이 있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